연결 부위가 헐거워져서 가스가 새고 있었네요. 누군가 최근에 건드린 것 같은데요. 점검 기사의 말에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이틀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려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다행히 속도가 느려서 기둥에 부딪히는 정도로 끝났지만 정비소 직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네요. 누군가 고의로 구멍을 낸 것 같은데. 지연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가스 누출에 이어 차량까지 모두 일기장에 적혀 있던 방법들이었어요.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얼어붙은 일기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25년을 함께한 남편의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한지현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고수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남편 강석주는 이미 회사에 나간 후였고 넓은 집 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연은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청소할 곳도 딱히 없었고 요리를 해봐야 석준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요즘 들어 석준은 야근이 잦아졌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5년 아이 없이 둘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없어서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석준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대화도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재나 정리해볼까? 지연은 커피잔을 씻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준의 서재는 항상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청소를 하고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냄새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지연의 손이 멈췄어요. 책장 사이에 끼워진 얇은 노트가 보였거든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석준의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연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일기장인가? 첫 페이지를 넘기자 석준의 필체로 빼곡히 쓰인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줄은 회사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연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답답해.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요즘 지연이 보면 짜증이 나. 예전엔 그래도 예뻤는데 이제는 늙어서 볼품없어.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어요. 지연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밑에 쓰인 내용들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어요. 가스 누출 사고로 꾸미면 자연사처럼 보일까? 아니면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서 같았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지연은 일기장을 꽉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이건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지연은 다시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불과 일주일 전에 쓰인 내용이었어요. 즉, 석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일기장을 덮고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진정해, 한지연. 진정하라고. 자신에게 말을 걸며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일기장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편안했던 공간이 갑자기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은 지연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는 일기장의 그 문장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연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석준에게 자신은 이제 짐이 되는 존재였던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석준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톤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의 살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나왔어. 석준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남편의 목소리가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왔어?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지연은 대답했어요. 석준이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회사 일 끝났어?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그런데 지연아, 오늘 뭔가 했어? 표정이 좀 이상한데. 석준의 예리한 관찰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녁 준비할게. 다음 날 아침 석준이 회사에 나간 후 지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득 부엌의 가스레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기장에 적혀 있던 그 방법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조심스럽게 가스레인지 뒤쪽을 살펴보니 이상했습니다. 연결 부위가 살짝 헐거워져 있고 희미한 가스 냄새가 났어요. 급히 가스 회사에 신고했죠. 연결 부위가 헐거워져서 가스가 새고 있었네요. 누군가 최근에 건드린 것 같은데요. 점검 기사의 말에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이틀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려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다행히 속도가 느려서 뒤쪽 기둥에 살짝 부딪히는 정도로 끝났지만 만약 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이상하네요.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네요. 누군가 고의로 구멍을 낸 것 같은데. 정비소 직원의 말에 지연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가스 누출에 이어 차량까지 모두 일기장에 적혀 있던 방법들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던 지연은 절친 오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아, 나 정말 급해.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데?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유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석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살해 계획,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와 차량 고장까지. 유정아, 나 정말 죽을 뻔했어.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정비소에서도 고의로 구멍을 낸 것 같다고 했어. 유정은 한동안 말없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아, 그런데 그게 정말 석준이 오빠가 한 일이라고 확신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차량 터리범들도 많잖아. 하지만 가스 누출도 그렇고 차량 고장도 모두 일기장에 적혀 있던 방법들이야.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석준이 오빠랑 사이가 좀 안 좋잖아. 그래서 자꾸 의심하는 거 아닐까? 유정의 반응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친구는 믿어주지 않았어요. 유정아, 나는 분명히 봤어. 일기장에 구체적인 계획이. 지연아,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야? 석준이 오빠는 좀 무뚝뚝할지 몰라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럴 리 있겠어? 유정은 계속해서 지연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유정아, 이건 정말. 지연아, 내 말 잘 들어. 석준이 오빠를 그렇게 의심하지 마.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기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차라리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게 어때? 카페를 나서며 지연은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고 과민 반응이라고 했죠. 그날 저녁 석준이 들어왔을 때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내 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어. 브레이크? 무슨 문제? 석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평온함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브레이크 오일이 샌 것 같아. 정비소에서는 고의로 구멍을 낸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럴 리가. 요즘 차도 오래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마모된 거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석준은 태연하게 답했지만 지연은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순간 스쳐 지나간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죠. 그런데 지연아, 요즘 너 좀 이상해. 자꾸 불안해하고.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갱년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석준의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건가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 친구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석준의 의심스러운 태도까지 모든 게 자신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정말 석준이가 한 일이라면.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시간이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어요. 유정의 말처럼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위험에 처한 건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석준의 행동도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하고 휴대폰도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전화가 올 때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죠.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또 야근이야? 응,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저녁은 먹지 말고 먼저 자. 석주는 서둘러 나가면서 향수 냄새를 남겼습니다. 평소에 향수를 잘 안 뿌리던 사람인데 이상했어요. 지연은 창가에 서서 석준이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의심이 들었죠. 회사 일이라고 했는데 왜 반대편으로 가지? 충동적으로 지연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석준의 뒤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멀찍이 따라갔죠. 석준의 차는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정말로 다른 일이 있는 건가요? 기사님, 저 검은색 차 뒤로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지 않게요. 혹시 불륜 조사하시는 건가요? 택시기사의 농담 같은 말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석준의 차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지연은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어요. 석준이 차에서 내리더니 레스토랑 입구를 향해 걸어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가 석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오유정이었습니다. 유정이? 왜 거기서?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의 남편과 절친이 몰래 만나고 있다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더니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죠.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둘이 생각하기도 싫은 추측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걸 수도 있잖아요. 지연은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입구 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어요. 석준과 유정은 창가 쪽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죠.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니 이상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이라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주 만나는 사이처럼 보였죠. 메뉴 정하셨나요? 웨이터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듣지 못했어요. 아, 잠시만요. 지연은 메뉴판을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석준과 유정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유정이 석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설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석준이 유정의 뺨에 손을 대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연인 같았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죠. 25년 동안 믿었던 남편과 20년 넘게 믿었던 절친이 자신 몰래 이런 관계였다니. 아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는데. 웨이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석준과 유정이 일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모양이었어요. 지연은 급히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가렸죠.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간 후에도 지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물 한 잔 주세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웨이터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연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어요. 석준과 유정의 자연스러운 모습, 애정 어린 눈빛, 손을 맞잡은 모습까지. 그럼 유정이가 내 말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이 왜 그렇게 석준을 옹호했는지, 왜 자신의 말을 일축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도 지연은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죠. 언제부터였을까?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유정이 자주 석준 이야기를 꺼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관심 있어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의미였던 거죠. 밤늦게 석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앉았어? 오늘 정말 늦었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지연에게는 거짓말로 들렸어요. 회사 야근이 아니라 유정과의 만남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불면증도 생기고. 혹시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석준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이제는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도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자. 내가 예약해 줄게. 석준의 제안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인가요? 일기장의 살해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려는 건가요? 아니야, 괜찮다고. 지연아,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요즘 너무 예민해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라는 말에 지연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는 게 이상한 소리라니. 게다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석준과 유정의 관계, 자신을 향한 살해 계획,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까지.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20년 넘게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설령 그 진실이 아무리 끔찍해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석준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25년을 함께한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석준이 나간 후 지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놓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책장에서 일기장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쪽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유정이와 상의했는데 지연이가 너무 눈치가 빨라서 조심해야겠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정도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유정이 말로는 지연이가 최근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면 나중에 사고가 나도 의심받지 않을 것 같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유정이 자신의 말을 일축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단순히 믿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석준과 공모해서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던 거였어요. 도연이 때문에라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는다고 하니 마음이 아파. 도현?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정의 아들 이름이 도현이었죠. 그런데 왜 일기장에 그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이가 이제 20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빠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유정이도 그렇고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한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연이와 석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설마 도연이 눈이 나랑 똑같다.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내 아들인 게 확실하다. 이제 20살이 된 아들에게 아빠라고 불리고 싶다. 일기장이 지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연이가 석준의 아들이라니. 유정이 혼자 키웠다던 아들이 사실은 석준의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과 석준의 불륜 관계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관계였던 거죠. 무릎에 힘이 빠져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속아왔다니. 유정이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다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자신은 기꺼이 도와줬었어요. 학비며 생활비며 얼마나 많은 돈을 보탰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남편 아이였다니. 자신이 키워준 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속였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미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더 읽어봐야 했어요. 지연이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연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유정이가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 문장을 읽으며 지연은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니.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와 말이에요. 유정이가 말하기를 지연이가 도연이를 많이 예뻐한다고 하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친아버지의 아내가 자신을 예뻐하는 거니까. 지연은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도연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생일마다 선물도 사주고 대학 입학할 때는 축하금도 줬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남편과 절친 사이에서 난 아이였다니.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요즘 자꾸 물어본다. 내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 유정이도 힘들어한다. 빨리 지연이를 정리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야겠다.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까지도 이 계획을 모르는 채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도연이가 석준이 닮았네. 지연은 도연이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석준과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눈매랑 코 모양이 특히 그랬죠. 그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기장을 덮고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었어요. 석준과 유정의 20년 불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누가 왔을까요? 석준은 회사에 갔을 텐데. 지연아, 나야. 유정이. 유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급히 일기장을 책장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유정이 거실에 서 있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요즘 어때? 좀 괜찮아졌어? 유정의 관심 어린 표정이 이제는 가면 같아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괜찮아. 그래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라는 말에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아니야, 괜찮다고. 지연아,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혹시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유정의 제안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석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은 왜? 그냥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보여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연은 유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년 넘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을 자신이 그렇게 예뻐했다니. 유정아, 도연이 요즘 어째?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도현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이제 20살이잖아. 많이 컸을 것 같아서. 응, 많이 컸지. 요즘 아빠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곤란해. 유정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과 일치했어요. 아빠 이야기? 응,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는 아빠 없이 컸잖아. 요즘 부쩍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 지연은 유정의 얼굴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속여왔던 거구나.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정이 돌아간 후 지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유정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였던 거죠. 20년 동안, 20년 동안을 속였다고 지연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정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아이 아빠는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을 때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도연이에게 쏟았던 사랑과 관심까지 생일 선물, 용돈, 학비 지원,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아들을 키워온 셈이었죠. 지연은 서재로 다시 올라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놓친 부분이 더 있을지도 몰랐어요. 차근차근 읽어보니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도연이 학비를 대준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다. 내 아들 교육비를 아내가 대신 내주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유정이와 도연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가족 같은 기분이 든다. 지연이는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도연이가 지연이 아줌마를 정말 좋아한다. 아이가 워낙 순수해서 자기 아빠의 아내인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지. 매 문장을 읽을 때마다 지연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게임이었던 거예요. 자신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적혀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말하길 지연이가 요즘 수상해한다고 하더라. 혹시 우리 관계를 눈치챈 건 아닌지 걱정된다. 너무 오래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발각되면 곤란해. 만약 지연이가 모든 걸 알게 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라도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때문이었구나.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연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봤다.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이고 예금이며 주식까지 합치면 100억은 넘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도연이 대학 보내고도 충분히 남아. 지연은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계산해가며 살해를 계획했다니. 그것도 20년 동안 바람을 피워온 사람이. 일기장을 덮으려는 순간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날짜로 쓰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결심했다. 다음 주에 실행하기로 유정이와 합의했어. 지연이가 자꾸 의심스러워하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다. 방법은 간단해. 지연이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기록을 만들어 놓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면 돼. 유정이가 증인이 되어줄 거야. 지연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날짜까지 정해졌다니. 그것도 다음 주라니. 유정이가 지연이한테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어. 몇 번만 더 다니게 하면 우울증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석준과 유정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던 이유, 병원에 가라고 계속 권유했던 이유까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연은 일기장을 꽉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25년을 이렇게 산 거야? 결혼 생활 내내 석준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고, 자신은 그것도 모른 채 그 아이를 예뻐해왔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지연은 닥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연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위해 내조에 힘썼고 친구를 위해서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이용만 하고 결국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준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지연아, 나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급히 일기장을 책장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오늘 일찍 끝나서. 그런데 지연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석준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이제는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연기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너 정말 이상해. 얼굴도 창백하고. 혹시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또 시작이구나.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 지연아, 나는 내가 정말 걱정돼. 유정이한테도 들었는데 너 요즘 이상한 얘기 많이 한다며? 유정까지 끌어들이는군요. 지연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이상한 얘기?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고. 혹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닐까? 석준은 계속해서 지연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계획대로였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자.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 싫어. 왜 싫어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요즘 정신과 상담받는 사람 많아. 석준의 끈질긴 설득에 지연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됐어요. 아직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그래, 그렇게 해. 나도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석준의 다정한 말투에 지연은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석준이 잠든 후 지연은 잠들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정리해봤어요. 일기장에 적힌 살해 계획, 석준과 유정의 20년 불륜, 도연이라는 숨겨진 아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치밀한 음모까지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일기장만으로는 살해 미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그렇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25년 동안 당한 배신, 20년 동안 속아서 키워준 아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까지. 이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좋아. 그럼 내 방식대로 해보자.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시간이었죠. 창밖의 달빛이 지연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연의 표정은 전에 없이 단단해 보였어요. 절망과 분노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해. 여행? 갑자기? 석준의 표정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지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응,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디로 가는데? 며칠이나? 제주도로 일주일 정도.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석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푹 쉬고 와. 나도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었거든. 지연은 석준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뭔가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럼 오늘 짐 싸서 내일 출발할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석준이 출근한 후 지연은 진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었어요. 먼저 지연은 오랜 친구인 변호사 김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연이. 어머, 지연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시간 있어?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몇 시에 올래? 지금 가도 돼? 1시간 후 지연은 김수진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수진아,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놀라지 마. 지연은 차근차근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석준의 일기장, 불륜관계, 숨겨진 아들, 그리고 살해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수진은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잖아. 일기장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일단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야. 재산부터 정리해 놓자. 김수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연의 모든 재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너 명의로 된 게 대부분이네. 공동 명의는 몇 개 안 돼서 처리하기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수진아,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봉투를 경찰에 전달해줘. 지연은 석준의 일기장을 복사한 것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김수진에게 맡겼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보호해줄게. 법무법인을 나온 후 지연은 은행을 돌며 계좌 정리를 했습니다. 공동 계좌의 돈을 모두 자신의 단독 계좌로 옮겼어요. 석준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말이죠. 그 다음으로 지연은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신뢰할 만한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탐정은 지연의 의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과 상대방의 정보를 주시면 일주일 안에 확실한 증거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석준과 유정의 정보를 넘겨주고 성금을 지불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등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 지연이 찾아간 곳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가요? 네. 어떤 검사를 원하시는지요? 친자 확인 검사요. 제가 가진 머리카락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지연은 며칠 전 도연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몰래 수집해둔 머리카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석준의 머리카락도 함께 가져왔죠.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결과는 보호자분께만 알려드릴 수 있고요. 모든 준비를 마친 지연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정말로 여행을 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휴대폰도 꺼두었죠. 호텔 방에서 지연은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석준의 일기장 복사본, 가스 점검 기록, 차량 수리 내역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불륜 증거와 친자 확인 결과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지연은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셋째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석준이었어요. 지연아,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날씨도 좋고.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집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공동 계좌가 모두 해지됐다고 하더라고. 혹시 내가 한 거야? 들켰구나. 지연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응, 내가 했어. 요즘 보이스 피싱도 많다고 하고 보안상 개인 계좌로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중요한 건 미리 상의하지 그랬어? 석준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 그럼 언제 돌아와? 예정대로 일주일 후에. 전화를 끊고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큰 의심은 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지연은 계속 호텔에 머물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사립 탐정으로부터는 석준과 유정의 불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도착했고 병원에서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도연이는 석준의 친아들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 지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빛이 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죠. 여행 마지막 날, 지연은 김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집에 들어갈 건데. 모든 서류 준비됐지? 응, 완벽해. 이혼 서류도 준비해뒀어. 재산 분할은 내가 유리하게 될 거야. 유책 배우자가 석준이니까. 고마워, 수진아. 내일 오후에 연락할게. 조심해, 지연아.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 지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25년간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완벽한 반박 자료였어요. 이제 진짜 끝을 볼 시간이야.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어요. 더 이상 속지도 당하지도 않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죠.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는 말처럼 지연도 철저히 준비된 복수를 앞두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연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석준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왔구나. 여행 어땠어? 석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겼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응, 좋았어. 오랜만에 푹 쉬었어. 그래, 얼굴 좀 좋아 보이네. 역시 여행이 도움이 됐나 봐. 지연은 가방을 정리하면서
석준을 관찰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손가락을 계속 튕기고 있었죠. 불안할 때 나타나는 석준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내일 시간 있어? 내일? 왜? 유정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여행 얘기도 들려주고 싶고. 석준의 제안에 지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에서 하면 어때? 유정이가 요리해서 오겠다고 하던데.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오후 지연은 변호사 김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실행할 거야. 준비는 다 됐지? 완벽해. 모든 서류 가져와. 알겠어. 조심해, 지연아. 저녁 시간이 되자 오유정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여행 어땠어? 완전 좋아 보이네. 응,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머리도 비우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모습이었지만 지연만은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연아, 여행 가기 전에 계좌 정리한 거 왜 미리 말 안 했어? 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 그냥 보안상 개인 계좌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요즘 해킹도 많다고 하잖아. 그래도 그런 중요한 건 상의하지 그랬어? 석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 유정이 중재하듯 끼어들었어요. 뭐 그런 걸로 싸워? 지연이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지. 지연은 유정의 연기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자신을 편들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잠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연은 서재로 올라가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석준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지연은 먼저 석준의 일기장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부터 볼까? 석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내 서재에서 찾았어. 참 자세하게 써놨더라. 지연은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연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부분 기억나? 가스 누출로 사고를 가장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석준은 말문이 막힌 듯했고 유정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더라. 지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정이와 상의했다는 부분. 너희 둘이 공모했다는 증거지. 유정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이건 오해야. 석준이 오빠가 농담으로. 농담? 지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농담일까? 지연은 사립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에 늘어놓았습니다. 석준과 유정이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이것도 농담이야? 두 사람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떨까? 지연은 친자 확인 결과서를 꺼냈어요. 도연이가 석준의 친아들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야. 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이건 정말. 뭐, 설명할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용했다는 걸. 석준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내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야?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유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지연은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도 다 정리해뒀어. 유책 배우자인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 석준이 서류를 보며 경악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일해서 번 돈도 있는데. 너가 일해서 번 돈? 지연이 냉소했습니다. 그 돈으로 유정이랑 아이 키우느라 다 썼잖아. 그래도 뭐, 나를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워놓고. 지연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 위장하는 계획. 유정이가 증인이 되어준다는 내용까지. 두 사람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지연은 서류를 석준 앞으로 밀었어요. 서명해. 거부할 권리는 없어. 이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면 너는 살인 미수로도 기소될 수 있거든. 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지연은 석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나를 속이고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면서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석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지연은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 지연아, 내일부터 내 앞에 나타나지 마. 20년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게 제일 배신감이 커. 유정이 울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20년 전이 처음이 아니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두 사람은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나가줘. 둘 다. 지연의 차가운 명령에 석준과 유정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너희 둘의 더러운 진실, 이제 다 드러났어.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지연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석준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거든요. 저항할 명분도 능력도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수진이었어요. 지연아, 재산 분할 마지막 정리 끝났어. 석준한테 넘어간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고마워, 수진아. 내 덕분이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석준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석준의 근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유정이랑 같이 지낸다던데. 석준은 집에서 쫓겨난 후 유정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시작은 아니었어요. 지연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석준과 유정의 관계는 이미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후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전 우연히 마트에서 유정을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유정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정은 지연을 보자 피하려 했지만 지연이 먼저 다가갔었어요. 유정아, 지연아. 유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고 있어. 유정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죠.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 도연이는 유정이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힘들어해.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사실은 친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됐잖아. 지연은 도연이가 안타까웠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였으니까. 그리고 석준이 오빠도. 유정이 고개를 떨궜어요. 많이 달라졌어. 맨날 술만 마시고 자꾸 화를 내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석준이 제대로 버틸 리 없었거든요. 유정아, 너랑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연이 조용히 물어보자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처음이 언제였는데? 20년 전.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석준이 오빠가 너와 사이가 안 좋을 때였어. 나도 혼자였고 위로해주다가 그만. 그래서 아이까지 낳았고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유정의 고백을 들으며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럼 왜 혼자 키운다고 거짓말했어? 왜 나를 이용했어? 석준이 오빠가 그러자고 했어.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그리고 내가 도연이를 좋아해서. 내가 좋아해서 뭐?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지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유정아, 나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 지연아, 2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참 허무하네. 그때의 대화를 떠올리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석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매일 같이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전화였죠.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25년이 기회 아니었어? 나도 잘못 생각했어. 정말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있잖아. 그 세월 동안 너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 석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유정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랑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갖는 게 맞겠지. 잠시 멈췄다가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었어요. 둘이 잘 살아봐. 그때 유정의 표정은 잊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죠. 지금 석준과 유정은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서로에게 실망만 커져가는 상황에서 말이죠. 석준은 재취업도 쉽지 않았어요. 이혼 사유가 알려지면서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유정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끔 지연은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금세 사라졌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도연이는 어떨까요? 이제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지연 아줌마의 남편이 사실은 친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지연은 도연이가 안타까웠어요.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발코니로 나가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혼자라는 게 외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지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해외여행도 가보고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또 석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연 씨인가요? 저는 석준 씨 회사 동료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석준 씨가 요즘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요. 술 취해서 출근하고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지연은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혹시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석준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지연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석준과 유정, 그들은 이제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절망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붙어 있는 관계였죠. 지연은 거실로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빛도 더 단단해졌고 표정도 자신감이 넘쳤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지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5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이 끝나고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석주는 10원 한 장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유정과 얽혀 남게 되었고, 지연은 모든 것을 되찾고 홀로 당당히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짜 승자는 지연이었어요. 배신자들은 서로를 갖게 됐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죠.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